자, 5강에서는요, 볼륨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볼륨. 자, 도커의 볼륨이라는 거는 이제 무엇이냐? AWS의 EFS 같은 녀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EFS라는 거를 안다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고, 모르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녀석이랑 비슷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EFS의 그림을 한번 봤었었는데, 요런 친구였어요. 인스턴스가 이제 여러 EFS, AWS의 이제 EFS죠.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각각 내 서버 환경에다가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동기화라는 게 불가능해요. 동기화라는 게.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형식으로 이제 부착이 되는 공유할 수 있는 우리 폴더를 만들어서 EC2 인스턴스에다 부착을 해주면 얘가 여기다가 파일을 쓰고 여기서부터 얘가 파일을 읽어가고 공유하는 공유 폴더 같은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자, 도커 볼륨이라는 것도 요거랑 비슷합니다. 자, 왜 쓰는지부터 좀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글을 찬찬히 제가 적어 놓은 걸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도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여러분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도커 컨테이너가 있다. 여기에 기반 OS를 깔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깔았어. MySQL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데이터를 사실 어디다가 여러분 저장하는 게 기본이다 라는 뜻이냐면은 요 OS 기반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저장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냐? 예를 들어, 이건 극단적인 예시인데, 데이터베이스 이 컨테이너를 완전히 삭제를 했어요. 완전히 삭제했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얘는 완전히 다 지워졌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완전히 다 지워졌다가.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파일들은 사실 다 어떻게 되겠어요? 파기가 됩니다. 파기가. 다 날아가요. 자, 이거는 같은 말로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컨테이너 안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얘는 우리 파일 업로드를 하면은 업로드를 어디다가 저장하게 일단 해놨냐면은 로컬 환경에다가 저장을 하게 해놨어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지죠. 클라우드 환경을 쓰면 애시당초 저기 어딘가에 파일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운영체제 로컬 환경에다가 저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얘는 지금 파일을 여러분 이제 저장을 할 때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프로젝트.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사용자가 예를 들어 파일을 뭐 3개를 저장했는데, 야, 새로운 버전이 이제 나왔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이 컨테이너는 싹 지운 다음에 새로운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사용자가 업로드했던 파일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는 거겠지. 없어지겠죠? 컨테이너가 파기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쓰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쓰게 되는 이유. 그래서 컨테이너가 여러분 우리 삭제 되더라도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볼륨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볼륨은요, 컨테이너랑 도커 컨테이너랑 연관된 특별한 유형의 폴더예요. 폴더입니다. 폴더.
우리가 부르는 거는 볼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폴더예요, 폴더. 자, 이 볼륨을 사용하면은 참 재밌게도 아래와 같은 이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어플리케이션 간 이 볼륨을 공유할 수도 있어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지우더라도 저장되는 곳은 볼륨, 외부에 있는 이 볼륨으로 바꿔가지고 파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도커 볼륨은요, 실제로 여러분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면은 도커 호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자, 도커 호스트라고 하면은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죠. 최고 대장. 우리가 리눅스에다가 예를 들어 도커를 설치를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 리눅스가 그리고 그 도커 안에서 또 도커 엔진이 돌고 그 안에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도커 호스트라는 거는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그 서버 자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디 저장된다 이거예요? 컨테이너 밖에 도커 호스트에 저장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컨테이너가 삭제되더라도 실제 파일은 호스트 안에 만들어져, 이 볼륨은 호스트 안에 볼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파일은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날아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진다. 이해하셨나요? 자, 호스트의 볼륨이 실제 저장되는 형태여서, 자, 그 말은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우리 도커 호스트죠. 여기가.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이 파일 경로를 실제로 보기는 힘듭니다. 맥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이제 리눅스에 가서 여러분이 이 도커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bar-liv 폴더 같은 데로 접근하셔가지고 이 폴더 자체 볼륨 명 언더바 데이터로 생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리눅스에서 만들게 되면은. 하지만 데스크탑에서는 이제 우리가 명령문으로 다 그걸 이제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일단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를 좀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하나 안 드리고 온 게 있는데, 실제 여러분 어떻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냐,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OS로 파일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 어떤 도커 내부에 있는 특정 폴더가 호스트 외부에 있는 파일과 연결이 돼서 여기에 파일을 썼을 때 볼륨을 연결해 놓으면은 이쪽에서 우리가 나타나게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컨테이너 안에 특정 폴더와 외부에 있는 볼륨 저장소와 연결이 지어져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도 볼륨을 사용을 합니다. 잠깐 이제 눈으로 봐볼까요? 여러분의 볼륨이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거 만든 적 없죠? 만든 적 없지만 아마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쵸? 하나는 포스트그레가 사용하는 도커 볼륨이고요. 하나는 MySQL이 사용하고 있는 도커 볼륨이에요. 외부 저장소로 데이터를 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볼륨의 이해는 뭔지 알 것 같아. 파일 날아가지 않게 외부에다가 저장한다, 이거잖아요. 자, 명령문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명령문은 볼륨 관련된 명령문은요, 볼륨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볼륨 ls, 볼륨들의 목록을 볼 수 있겠죠? 자, 볼륨 create, 여러분이 사용할 고유한 이제 볼륨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볼륨은
호스트 외부에 만들어지는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스트 외부에 만들어지는. 자, 볼륨의 정보를 확인하겠다. 인스펙트 명령. 비슷하죠? 네트워크 만들 때랑 여러분 비슷하죠? 다음 볼륨을 삭제하겠다. 도커 볼륨 rm이라는 명령문입니다. 자, 다 외우라는 건 아니야. 도커 볼륨이라는 게 뭔지만 알고 있고 명령문은 잊어버리면 찾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유용한 명령문인데 사용하지 않는 볼륨들을 내가 싹 정리할 거다. 그럼 볼륨 풀룬이라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륨 확인해 봅시다. 이 도커 볼륨 ls라고 하시면 볼륨 ls. 자, 요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만든 적은 없지만 db를 여러분 이제 깔아놨기 때문에 그 db에서 사용하고 있는 볼륨들입니다. 그 db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내가 볼륨에 대한 이 볼륨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요 이름을 인스펙트에다가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난수로 생성된 볼륨이 하나 있는데, 자, 한번 넣어보자. 어느 곳에서 쓰고 있는지. 도커 볼륨 인스펙트. 그냥 인스펙트요. 볼륨은 빼도 되지. 인스펙트 볼륨명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보시면은, 이거 좀 보이네요. 누가 지금 쓰고 있는지는 이제 바로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마운트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죠. 마운트 포인트. 자, 이 마운트 포인트가 실제 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마운트 포인트라는 부분.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거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게 리눅스 환경으로 가면 실제 바 폴더 liv 도커 볼륨 폴더로 들어가면은 얘가 보이거든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이걸 제가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윈도우 환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누가 쓰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MySQL이 실제로는 쓰고 있습니다. MySQL이. 그래서 inspect라는 명령문으로 이 볼륨에 대한 정보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볼륨을 내가 생성하고 싶어. 그러면 도커 볼륨 create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있다가 만들 거예요. 도커 볼륨 create 해가지고 볼륨을 생성을 하면 된다. 볼륨을 내가 지우고 싶어. 그러면 rm 해가지고 볼륨명 넣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일단 명령문이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바로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이 볼륨을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야.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연결이 되도록. 자, 연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 먼저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업로드를 여기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ubentu에 업로드라는 폴더에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당연히 얘는 없겠죠. 얘가 돌아가고 있는 컨테이너 안에 우분투라는 폴더도 없을 거고 업로드라는 폴더도 없을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일단 지금 업로드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혹시 도커 파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저 폴더를 mkdir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를 날려버리는 순간 여기 안에 저장된 이미지는 전부 삭제되겠죠. 컨테이너가 아예 다 지워진, 통째로 지워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장되는, 업로드되는 이 파일을 도커 볼륨으로 연결을 해 놓을 거고, 컨테이너가 지워지더라도 볼륨에는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도록 처리를 해 볼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도록. 제가 보여줄게요, 한번. 여러분, 돌고 있는 여러분의 서버, 이쪽으로 내부로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리눅스 환경으로 들어왔고, 여기에 홈 폴더에, 자, 업로드 경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홈 우분투 업로드라는 곳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을 해볼게요. mkdir 해가지고, 홈 우분투 업로드라는 폴더에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바로 안 만들어지네요. 다시 make dir 홈 밑에 우분투라는 폴더를, 자, 리컬시브 옵션 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업로드 폴더까지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pw, 자, cd 우분투 업로드 폴더로 가서 pwd 해보시면, 자, 이 폴더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지금 직접 강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요. 생성이 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일단 이제 업로드는 여러분 올라갑니다. 자, 봐봐. 제가 우리 지금 켜져 있는 판매자 매니저에서 업로드를 한번 좀 해볼 거예요. 자, 아무거나 여러분 이미지 하나 구하셔가지고, 자, 업로드 했어. 자, 짠, 들어가 보시면, 이야, 업로드 여러분 지금 됐어요. 그쵸? 됐지? 자, 이 파일은 실제 여러분 어디 생긴 거냐면은 여기에 생겼어요. 자, 이미지가 도커 컨테이너 안에 만들어져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미지는 여기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시사항을 하나 들어줄게. 자, 새로운 이제 버전, 우리 마이웹 버전 2가 아니라 마이웹 버전 3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는 이제 폐기를 하고 새로운 이미지 기반으로 버전 3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엑시트에서 여러분 나가고요. 지워볼 겁니다. 컨테이너를 날릴 거예요. 자, 도커 rm f 해가지고 이 데모 웹서버라는 애를 깨끗하게 이제 지웠고요. 새로운 버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놨던 네트워크 연결돼 있는, 자, 도커 런 해가지고 새로운 데모 웹서버를 만들 겁니다. 네트워크는 여기에 포함되도록 할 거고, 포트 번호 똑같이 8282번으로 동작되게 할 거고, 자, 방향키 위로 올려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새로운 버전이라고 가정을 해봐. 뉴 버전. 자, 짠 해서 생성이 됐는데, 자, 당연히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목록에 가보시면은 데이터는 그대로 일단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미지는 유지가 될까? 없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지는 왜 사라졌을까? 이 컨테이너 안에 저장됐던 아까 2025 누구누구 이 친구 2025-0516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됐어? 날아갔잖아. DB에는 우리가 경로가 남아있겠지만 DB에는 이 저장이 되어 있고 DB에는 이 경로가 남아있죠? 근데 실제 그 경로 파일의 이 폴더 파일은 다 지워졌기 때문에 새롭게 생성된 컨테이너 안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데이터가 소실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볼륨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야.